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계획서 강의를 맡은 민광동입니다. 예, 저는 강의 컨설팅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연구원 창업기업 창업 멤버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주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강의 컨설팅, 창업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 4번에 걸쳐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 작성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는 얘기긴 하나 비즈니스 모델은 타이밍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시점에든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시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하시든 2022년도에 하시든 203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든 그런 거 상관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 다만 2021년도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서 내가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면 보통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3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두 번째는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수익 모델이죠. 이 3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는데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수요 조사를 하죠. 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고마다락이라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시골 동네에서 경영학 조찬쌤이나 수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모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그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책에서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수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충분한 의미 있는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인프라나 자원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장 규모가 적은 영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즉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의 수요 조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수요 조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가설 검증들을 해보는 거죠.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여기서 피드백 데이터를 얻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고 과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 시장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고마다락 동네창업대학원 안에서는 이런 조찬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엑셀러레이터들을 초대해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주, 인구 10만 8천의 공주란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수요가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수요는 고객 가치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고객의 신발을 신고 고객의 눈과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 되어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에 보면 커스터머 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커스터머 잡이 고객이 어떤 행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객의 상황들을 예측은 할 수 있겠으나 이걸 가지고 이 예측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짜 진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수요 조사는 일단 내가 설정한 가상의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많은 실험과 관찰들을 통해서 이런 수요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블로그 채널에 고마다락 동네창업대학원 신입생 모집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과연 이게 통할 것인지, 공주란 지역사회에서 통할 것인지 한번 올려본 거죠. 어디에 올렸나요? 제가 갖고 있는 블로그 채널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올려보니 반응이 없어요. 조금 더 올려보니 그 다음 날이 되니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2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마다락 조찬 세미나의 1기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경영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골랐던 교재가 잭 트라우트의 포지셔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4회에 걸쳐서 조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하는 날에는 8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두 분이 나머지 분들을 모시고 오셨고 이 활동들을 본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자, 세 번째 주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마다락 동네창업대학원에서 8회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반은 공주뿐이고요. 예, 반은 서울이나 뭐 대전, 세종, 뭐 청양까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 토요일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찬 세미나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SNS 채널에 이 조찬 세미나 공지글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를 온라인에서 진행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과연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스러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채널 안에 한번 올려봤던 거고 이 올려놓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두 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네 분들 8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 외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수요를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이걸 만약에 미리 수요 예측을 하려고 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았어야 됐을 겁니다. 스타트업의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획 단계를 마무리 짓고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시다 보면 사업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마다락에서는요, 지난주부터 사회적 경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연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연극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채널에 올렸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공주 지역의 이런 수요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표는 오스터월드의 9블록 캔버스, 많이들 창업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시는 이런 장표인데 이 장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 가볍게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면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알릴 만한 채널, 그리고 마케팅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채널과 이 채널 안에서는 그냥 채널만 존재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채널 안에서 어떤 고객과의 상호작용들이 있는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구조적으로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을 활용해서 고객 가치가 정말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 과정에 처음에 내가 생각한 사업 아이템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 채널별로 효율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고마다락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채널별로 좀 특색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처음에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하는 고객들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는 고객들이 달랐어요. 제가 이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6일 날 고마다락이 오픈하면서 바로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마다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2021년도 1월 말까지 이 두 가지 채널들을 한번 움직여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의외로 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 공주 지역의 분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냐면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이라는 선입견과 다르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이 고객
특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칸투칸이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에 동일한 어떤 제품, 아이템들을 런칭을 해보고요. 이 채널별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 페이스북이더라. 그래서 모든 마케팅 자원들을 페이스북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즉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인 거죠. 고객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널별로 분명히 특징과 효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 과정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채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널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님들의 아이템이 B2B나 B2G라면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B2C라면 검색되지 않으면 고객 가치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채널이 없다면 채널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 채널별로 효율 체크들을 해보셔야 되고 이 채널의 특징들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고마다락 같은 경우에는 공주에서 6번째로 생긴 독립서점이었어요. 자, 이 6번째로 생긴 독립서점이었기 때문에 공주에서 책방이라는 어떤 포지셔닝이 확립되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방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100일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방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주의 독립서점을 검색을 하면 고마다락이 제일 첫 페이지에 뜨게 되죠. 채널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물론 제가 블로그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고마다락을 소개해서 올렸지만 서점 채널은 아닌 거잖아요. 새롭게 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100일 동안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채널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이 채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 고객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이 채널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드시되,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지금 회사의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상품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다락은 고마다락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정해놓고 모든 포스팅에 동일하게 올리고 있고, 두 번째는 건축 책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반적인 카테고리죠.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거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 고마다락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제가 쓴 글보다 저하고 소통하는 기존의 고객들의 이런 포스팅들이 더 많고요. 여기 보시는 건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고, 유튜브는 아직 채널에 어떤 이게 특징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처음에 비해서 약 100일 동안 100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한두 분 정도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특징은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 될지는 아직은 판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